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성마비 중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성마비는 보바스에서는 이제 중증 경직형, 경직형, 그 다음에 뭐 아세토이드, 뭐 무도 순수 느린 비틀림형, 실종 이완형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뇌성마비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신경발달학적 운동 치료를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보바스하고 보이타죠. 보바스 치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보바스는요, 비정상적인 반사를 억제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목표고요. 자, 여기는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1단계는 경직성을 억제시켜주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그 바로잡기와 평형 반응을 촉진시키고 3단계에서는 수위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위가 있죠. 머리, 목, 팔, 이음, 뼈, 몸통이 해당합니다. 자, 요 순서는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멘티티 치료에, 그러니까 보바스 치료의 순서는요, 제일 처음에 머리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머리 조절이 되면 구르기, 굴렀죠. 그 다음에는 앉기, 그것도 옆으로 앉기요. 그리고 보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앉은 자세를 위한 바로 잡기 반응, 그 다음에 기기, 긴 다음에는 무릎 서고요. 여기에서 균형 반응을 유도해주고 반무릎 서기, 그 다음에 반무릎 선 상태에서 이제 서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 다음에 이제 보행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요, 시험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 보이타 치료입니다. 보이타 치료는요, 운동 유발점에 압력을 가해서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뒤집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성마비 아기들은 한 번도 내 팔, 다리 이런 거를 움직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거를 경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정상 운동 패턴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타에는요, 보이타 7가지 검진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억나죠? 2교시 때 했던 거. 그 7가지를 가지고 다시 재평가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반사적 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사적 기기는요, 엎드려서 해요. 그러니까 이 엎드린 장소에서 애기 기어가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 11개의 반응 유발점이 있어요. 상지는요, 아크로미온, 그 다음에 에피콘다일 오브 휴메로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프로세스에 하죠. 지금 이 보이타 선생님이 지금 휴메로스 쪽에 에피콘다일이라고 두죠.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ASIS,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메디알 에피콘다일, 칼카네우스 끝. 칼카네우스 끝을 촉지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통에는요, 브레스트 존하고, 그 다음에 견갈 아랫곡 해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면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고요. 자, 일단 한번 뒤로 가서 반사적 뒤집기 한번 볼게요. 자, 뒤집는 거 알려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스파인에서예요, 뒤집기는. 기기는 어때요? 엎드려서 하지만, 뒤집기는 스파인에서요. 반대측 어깨를 향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뒤집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자극하는 유발점으로는요. 이거는 그때 설명했긴 했는데 순뇌는요. 폐와 가슴막에 내수용기로 자극이 되고 C14는요. 가로막에 간접적인 신장을 유발하고 중간 가슴 영역은 직접적인 갈비 사이근을 신장시켜주고요. T6하고 에이스는요. 갈비 바로 돌기근의 간접적인 신장을 이끌어주고 T12 L4는요. 얼굴 쪽 허리 내목은 뒤통수뼈 배갈비근의 간접전 신장을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자, 자극 주는 방향으로는요. 머리 쪽 크라니알 아니면 가운데 메디알 그다음 도잘 방향으로 자극을 해줍니다. 자, 보이타 진단 방법 이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보이타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요, 위에 거 있죠. 위에 그림은 모루 반사하고 비슷하죠. 손가락을 쫙 펴는 모루 반사하고 비슷하지만
만약에 8개월 안에 애가 이렇게 골반을 잡고 옆으로 세웠을 때, 공중에 세웠을 때 위쪽 팔하고 주먹을 쥐면서 뻣뻣하면서 이렇게 굽혀지는 플렉션을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견인 반응을 했을 때는요, 정상일 때는 이렇게 턱과 무릎이 둘 다 끌려 올라와요. 턱은 아래로 당기고 무릎은 위로 끌어올리죠. 이런 반응이 보이는데, 만약에 애가 정상 발달이나 CP가 왔다 그러면 다리는 굽혀져요. 그러면서 다리가 더 벌어져요. 그 다음에 피아퍼 역수직의 반응은요, 애를 거꾸로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정상일 경우에는 팔을 딱 벌린다거나 두 손이 쫙 펴지죠. 그런데 이렇게 CP가 왔을 때는 주먹 쥐고 이렇게 굽히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콜리스 역수직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6, 7개월 때 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잡고 애를 들어 올리게 되면요. 안 붙잡은 관절 쪽이 굽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CP가 있다. 그러면 꿈치 들린 휜발증 상태로 다리를 쭉 펴게 됩니다. 잠 좀 깨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콜리스 수평 현수 반응은요, 이렇게 해요. 애를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요, 이렇게 잡고 들어요. 그러면 정상일 때는 모루 반사처럼 손가락을 쫙 펴줘. 그런데 비정상일 경우에는 주먹을 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주먹 쥐면서 몸이 빳빳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란다우 반응 볼까요? 6번째. 란다우 반응은요, 애를 이렇게 배 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요. 공중에 붕 띄어 올리면은 보통 정상일 경우에는 약간 몸이 굽혀지거든요.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고개도 못 들고요. 팔은 못 뻗치는데 다리는 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이 있어요. 이를 겨드랑이를 잡는다는 게 아니고요. 옆구리를 이렇게 잡고 들거든요. 3, 4개월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검사를 해요. 그래서 7개월 때 이제 사라지거든요. 자, 정상일 경우에는요, 다리 굽힘 공동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굽혀지는 게 줄어드는데, 만약에 7개월이 넘었는데도 다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편다거나 교차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치 들린 휜발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CP가 있겠구나라고,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뇌성마비 아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펠퍼스 방법이 있어요. 펠퍼스 방법은요, 개체 발생학적 과정에 기초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보이타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비정상적인 근진장도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 운동을 줄이기 위해서 특징이 뭐냐면 보조도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사지도 있고요. 수동 운동도 있고, 수동 운동에서는 이제 천천히 적용하는 거는 경직성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빠르게 적용할 때는요, 정축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사용합니다. 능동 보조 운동, 능동 운동, 저항 운동, 조건 운동, 혼동, 공동 운동, 혼합 운동, 안정, 레스트. 그다음에 이완 기술은요. 근긴장 및 불수의적 운동을 감소시키는 게 있고요. 이완 자세로부터의 운동은 불수의 운동이 있을 때 작용하고요. 균형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바스에서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펠페스도에도 있어요. 머리 조절부터 시작해서 앉기 균형, 닐링 자세, 그 다음에 서기 균형,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상반 운동, 손뻗기 또는 잡기 놓기, 숙련된 활동이 있습니다. 자, 루드요. 루드는요,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동 양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된 감각 자극과 개체 발생학적 단계의 이용 및 활동을 통한 목적 있는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루드는요, 항상 4가지 방법 있죠.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컨트롤리드 모빌리티, 스킬, 이렇게 4가지. 운동성, 안정성, 조절된 운동성, 숙련. 이건 루드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 분절의 피판을 빠르게 자극해서 운동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기 위해서 빠른 소질,
얼음, 압력, 쓰다듬기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혐앤카베트 이거는 PNF죠. PNF는 집단 운동 패턴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 페이 방법이라고 해서 어류나 파충류 양식과 이제 아이의 어떤 운동 양상이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템플 페이. 그리고 조지 델버는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체적 활동 훈련을 중요시했고요. 포알. 얘는요. 근활동 장애가 1차적인 문제잖아요, 일단. 그래서 단일 관절 조절 훈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관절을 훈련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거에는 의식적 근육 이완, 수혜적 근육 조절, 발달학적 패턴 증진이 있습니다. 그 외에요, 경영효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특히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는요, 다리가 변형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자, 중증도 경직형 뇌성마비 아이의 치료 원칙은요, 모든 자극 간소화, 최소화? 아니죠.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보호 반응 억제합니까? 촉진하죠. 그 다음에 근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 억제는 사용하죠. 연합 반응 촉진합니까? 공동운동 획득하죠. 그리고 운동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상 운동 패턴을 판단하고 보상 운동 패턴을 확인하는 거죠. 네, 답은 몇 번? 5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신경생리학적 치료 방법 중에서 주요 컨셉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자, PNF는요, 반사 억제 치료? 아니죠. 보이타는요. 감각 자극하면 루드인데요. 루드는요. ADL 아닌데요. 이거는 대번인데요. 그다음에 보바스는요. 비정상적인 박자 억제하고 정상적인 반사를 촉진하는 거죠. 대버가 아니라 이거는 페이 방법이죠. 어류나 파충류는요. 자, 이렇게 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뇌성마비 포알 치료 방법 원리는 뭐예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1번 의식적 근육 이완. 2번 어류나 파충류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어류나 파충류. 페이죠, 페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중요한 신체적 활동, 자주활동, 도달, 보행훈련 목표. 그 다음에 자주활동, 보행훈련, 손해 활용이 목적이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